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권진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네네. 지금 탐욕의 시대인가 공포의 시대인가 헷갈린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도 조금 어떤 면에서는 또 탐욕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공포인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틀간 빠질 때 보면 공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26일자로 없어질 이슈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슈일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신다면 사실은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장 시작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더 빠지는 게 아닌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2주간 2조 원 가까이가 매도가 됐다는 것은 실제 이번에 우리가 그 이슈가 되면서 MSCI 이슈가 2조 원 정도가 매물이 나올 거야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의 나와 버린 거다라는 거. 실제 당일은 다음 주 화요일이지만 대부분 이것은 정리가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은 대부분 그 전에 다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마 어제부로 거의 이것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 게임이겠네요. 네, 이 시간 그렇죠? 헤드라인을 네. 통해서 시장을 둘러싼 호황제 먼저 챙겨보실까요?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미국의 고위급 대면 협상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미국 내에 5G 구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화웨이의 5G 장비 쓰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해왔던 만큼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종료됩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판 극적 변수가 없는 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에도 20일까지 수출 보니까 1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과 반도체의 여파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삼성 SDI가 BMW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인터넷 은행 특례법 통과 소식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K뱅크가 그간 발목이 잡혔던 대주주 이슈를 해소한 건데요. 앞으로 제3 인터넷 은행 출범도 앞둔 상황 속에서 인터넷 은행 시장이 활기를 찾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CJ E&M과 넷플릭스 맞선을 잡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SK바이오팜에 대한 호재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일단 앞서서 보신 내용 중에서 코멘트 한 가지 부탁드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한테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수입을 할 때 관세 지금 때렸는데 삼성전자는 관세가 부과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용 짚어주시고 삼성전자 반사 이익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 애플, 삼성하고 또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공장을 방문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애플을 더 키워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실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관세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우리 삼성이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영향,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대세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애플은 고가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했었고 삼성은 저가 폰도 있었고 고가 프리미엄 폰도 있었는데 삼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혁신을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애플은 기존에 자기들의 매니아층을 가지고 가는 거고 삼성은 좀 대중적으로 좀 퍼지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전략이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양 시장 어떻게 보면 휴대폰 시장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서 양 시장 둘 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이슈. 일단 헤드라인 좀 체크해봤고요. 그럼 종목 뉴스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첫 번째는 삼성 SDI 보겠습니다. BMW와 그동안 관계가 좋았었는데 이번에
10년 아주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더라고요. 오늘은 좀 반등을 나서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10월 중순 들어서 외국인 기관 연속해서 순매수 들어온 것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특징주는 이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 AFW가 좀 강세를 네.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2차 전지주까지 해서 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주신다면. 저는 2차 전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결국은 대세는 2차 전지가 됩니다. 지금 뭐 ESS 뭐 화재다 뭐다 해서 사실은 이쪽 라인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LG화학,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어디 향이 주로 많았다? 바로 이 유럽 향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전기차는 어디 향이 많았었냐면요. 바로 중국 쪽이었습니다. 중국이 흐름을 잡고 가고 있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유럽 쪽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아질 확률이 좀 커 보인다. 즉 힘의 이동, 이 전기차에 대한 이런 시대가 좀 바뀐다. 유럽 쪽으로. 그러면 유럽에 지금 현재 배터리를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형 3사들이 당연스럽게 호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그래서 대형제 3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에서 얘기 드렸던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연으로 하면 3,800억짜리 매출이 이미 확정이 돼 있다. BMW 말고도 다른 이런 유럽 쪽의 이런 회사들하고도 계속해서 접촉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충분히 SDI 같은 경우 더욱더 위로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타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음극재, 양극재 회사들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뭐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에코프로 BM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 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ESS 이슈나 이런 것은 지나가는 이슈일 겁니다. 근데 전기차는 정말 내 눈앞에 오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러한 이슈가 나오면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만 넘으면 올해는 5G의 전성시대였다면 내년 정도나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전성시대가 다시 한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 어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향후 성장성이 좀 초점을 맞췄고요. 그 가운데 탑픽 에코프로 PM 여전히 예, 중소형주는 에코프로 PM, 뭐 대형주는 삼성 말고 저는 LG화학을 조금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종목 흐름 놓고 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넷플릭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계약 소식. CJ E&M이 모해삼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넷플릭스 쪽으로 한 4.99%를 파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사실 주가가 굉장히 크게 뛰어 올랐죠. 오늘은 차익 매물 때문인지 좀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이 CJ E&M은 오늘도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점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사실은 엄청 중요한 오늘 이슈가 뜬 겁니다. 앞으로 넷플릭스 지금 원래 그 계약을 맺지 않았을 때도 연에 한 7편 정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합의를 됐습니다. 3년간 무조건 21편 확보해줘라고 얘기를 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OTT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렇게 되면 미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시아로 눈을 돌려야 되고 유럽 쪽으로 눈을 돌려야지 넷플릭스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시아 쪽을 딱 눈을 돌렸는데 우리나라 가장 먼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넘버원 을 먹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계속해서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4.99% 이게 인수가 된다는 말은 CJ E&M이 가지고 있는 게 70%가 넘습니다. 거기서 한 5% 정도는 넘겨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야 넷플릭스 너희가 이거 사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좋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이 컨텐츠를 주고 나면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조금 더 높아지고요. 또 제작비. 사실은 CJ E&M에서 제일 간이 골치 아팠던 게 제작비 엄청나게 뭐 편당 뭐 10억 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큰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사실. 그런데 이제는
넷플릭스 쪽에서도 야 우리도 돈 좀 낼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CJ ENM한테도 엄청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정말 이제는 다른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회사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컨텐츠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로 지금 현재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조금 이런 이야기가 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거 사실은 장 끝나고 발표가 네.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오늘까지도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주가는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당황스러워요. 네, 이때 살까요, 그러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도. 주가의 예. 흐름은 좋다라는 거. 실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바로 이 CJ ENM도 당연하지만 J 컨텐츠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산다면요, J 컨텐츠리랑. 스튜디오 드래곤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예, 오늘도 괜찮다. 스튜디오 네, 드래곤 그렇습니다. 투자 의견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기사는 SK 바이오팜 관련 이슈 들여다볼까요? 일단 SK 바이오팜 관련해서 앞서 뭐 헤드라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재가 나와서 FDA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SK 지주사는 많이 밀리고 있는데 네네. SK 바이오랜드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화장품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네, 연관이 원래는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그렇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예. 어떤 관계가 있길래 뭐 제가- 이제 카트 계열사다 예. 보니까 바이오랜드 결국은 하는 게 뭐 화장품이긴 하지만 바이오 쪽에 이런 같은 어차피 화학 쪽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시장의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 이런 흐름으로 조금 차별하게 되게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어서 오늘 뭐 이렇다고 해서 바이오랜드 막 올라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뭐 바로 이 손절 라인과 변동성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 된다. 실제 바이오팜의 이런 호재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일상, 뭐 이상 아니면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SK 바이오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SK 쪽에서 뒤에서 든든한 배가 계속해서 돈을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신약 출시까지 가능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게 잘 팔리기만 하면 조금 새로운 국면이 올 수 있습니다. 즉 SK 쪽에 또 당연히 호재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사도 된다. 예. 우선은 SK 바이오 랜드 같은 경우는 예. 단기적인 매매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SK 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100% 자회사가 또 바이오랜드이기 때문에 지주사 SK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